안녕하세요. 구차시 디딤 영상 상용 로그의 활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던 상용 로그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오늘 디딤 영상에서 딱히 개념으로 설명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길어요. 특징이. 활용 문제인데 이제 좀 여러분들을 그나마 조금 겁먹어라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문제가 좀 길게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실생활에서는 관계식이 우리가 문제에서 다루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등장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식이 길다 보니까 그리고 넣어야 되는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좀 그 변수들을 설명하느라 길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겁먹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만 먹지 않으면 충분히 건져갈 수 있는 문제다라고 자신감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길다고 겁먹지만 않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머릿속에 잘 넣어두세요. 자, 그러면 이 상용록의 활용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각 문자가 여러 개가 등장할 때가 있어요. 뭐 L, A, R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변수가 엄청 등장할 때가 있는데 각 문자가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기만 하면 절반 이상은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문제에서 A라는 대상이 있고 B라는 대상이 있는데 A라는 대상은 각각 성질이 어떻고 B라는 대상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는 같은 식의 두 번의 케이스를 대입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래 첨자를 이용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시면 충분히 헷갈리지 않고 푸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저저번 시간에 그때 풀었던 문제 중에서 활용 문제가 사실 있었어요. 6차시에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계식이 주어진 때가 있었는데 그때 A는 어떤 상황이고 B는 어떤 상황이고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선생님이 관계식으로 LA는 어쩌고 LB는 어쩌고 이런 식으로 아래 첨자 A와 B를 이용해서 이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하면서 풀었을 겁니다. 앞으로 만나는 상용로그의 활용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두 개의 상황을 같은 식에 대입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렇게 아래 첨자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상황을 구분해 주시면서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처음에 먼저 다 정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그냥 보면서 그 문제 조건을 전부 다 식으로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전략을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계산에 집착하지 말기. 이거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문제 어렵지 않게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레벨 1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레벨 2 문제를 좀 들고 왔어요. 레벨 2 문제 어떻게 푸는지 살펴보시면서 상용로그의 활용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느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레벨 2의 첫 번째 문제인데요. 어느 지역의 해저에서 일어난 지진의 규모를 M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일의 최고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M과 H의 관계식이 나왔어요. 자, 해일의 최고 높이가 25m일 때 지진의 규모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첫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어떤 문자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등장하고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진의 규모, 그 다음에 해일의 높이. 그쵸? 여기에서 해일의 높이가 지금 보면 H로 주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이 해일의 최고 높이 25m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넣어야 되는 값이라는 걸 파악해야 될까? 그쵸? H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하셔야 되겠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지진의 규모는 M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H에다가 숫자를 넣은 다음에 M 값을 정리하는 문제구나 라고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그 다음에는 식을 넣어 볼게요. 지금 보시면 M이라고 하는 건 안 주어졌으니까 그냥 내비두고 H 대신에 지금 25m라고 주어졌으니까 그걸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로그 25 더하기 6.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로그 값을 함부로 쉽게 구하기는 어렵잖아요. 특히 지금 주어진 로그의 진수 값이 1부터 9.99 사이의 값이 아니에요. 10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들이 얘와 숫자 배열이 동일한 로그 2.5라고 하는 진수가 1과 9.99 사이에 있는 값의 상용 로그 값을 이용해서 구해주셔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많이 연습했었죠?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2.5라고 하는 것의 소수점이 뒤로 한 칸 이동한 형태니까 2.5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 그쵸? 10의 1제곱을 곱한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얘 더하기 6.5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로그의 덧셈, 지금 보면 진수 간의 곱셈이니까 로그 간의 덧셈으로 쪼개서 계산할 수 있겠죠. 로그 2.5 더하기 로그 10이니까 이제는 암산 되죠. 1. 그 다음 더하기 6.5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로그 2.5의 값은 지금 0.4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1과 6.5 먼저 계산해주면 7.5 이렇게 되니까 더해줬을 때 7.9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답은 7.9구나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물통에 서식하는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약품을 투여하려고 한다. 요거는 그냥 배경 설명이죠. 넘어가 줘도 됩니다. 이 물통에 들어있는 물 1ml당 처음 박테리아의 수를 C제로라고 한대요. C제로는 처음 박테리아 수구나.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고, 약품을 투여하고 T시간 후 변수가 한 개 들어갔습니다. 시간을 T라고 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박테리아의 수, 나중에 박테리아 수를 C라고 하는구나. 자, 그때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이제 문제 상황 봅니다. 처음 박테리아의 수가 2 곱하기 10의 5제곱. 요건 무슨 변수? C0 변수예요. 그쵸? 박테리아의 수가 52,600이 되도록 하는 시간이 지난 후죠. 그러니까 얘가 C가 되겠고, 약품을 투여하고 몇 시간 몇 분 후인지, 자, T를 구해라 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식에 넣어보면서 계산식을 세워보죠. 그러면 로그 C 대신에 2 곱하기 10의 5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처음 C 대신에 나중에 C는 52,60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얘가 마이너스 0.2t,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바로 2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좀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죠. 여기서 52,600 약분해주게 되면 26,300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00 약분해주면서 여기 세제곱으로 정리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수간의 뺄셈으로 저 나눗셈 분수기호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진수의 분수기호를 로그간의 뺄셈으로 바꿔주게 된다면 로그 263 마이너스 로그 10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로그 10의 세제곱은 우리가 3이라고 단순화시켜서 적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로그 263의 값이 문제인데 단 조건으로 주어진 게 있어요. 로그 2.63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263이라고 하는 것을 2.63과 관련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로그 2.63 곱하기 지금 2.63에서 소수점이 2칸 이동했습니다. 뒤로 2칸 이동했어요. 그러면 얼마를 곱했다? 그쵸? 10의 제곱을 곱했다. 0이 2개면 10의 제곱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로그 간의 덧셈으로 쪼개주게 되었을 때 로그 2.63 더하기 2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좌변을 싹 다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로그 2.63 대신에 0.42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것이고 더하기 2 빼기 3 얘가 마이너스 0.2t거든요. 그러면 이쪽까지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0.42 이건 0.58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일단은 부호를 다 플러스로 고쳐준 다음에 소수점 달고 다니기 좀 귀찮죠? 그러니까 100씩을 곱해서 소수점을 2칸씩 밀어봅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58은 20t 이렇게 나오게 될 테니까 t 값은 20분의 58 약분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우리 결과적으로 몇 시간 몇 분 결과적으로 요게 시간 단위잖아요. 지금 보시면 t 시간후라고 했거든요. 요게 시간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분으로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1시간은 몇 분? 60분 이렇게 고치죠. 2시간은 몇 분? 120분 이렇게 고치죠. 즉 시간에다가 곱하기 60을 해주게 되면 분으로 고쳐지는 게 나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t는 20분의 58시간인데 얘를 분으로 고치려면 곱하기 60을 해주면 되겠고 20과 60이 약분이 되면서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자에다가 3을 곱해주게 되었을 때 174시간 맞나요?
38에 83, 24 그리고 그쵸 맞죠 174분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174분이 나오니까 60분 두 번 있고 그 다음에 54분 남은 거죠. 그래서 2시간 54분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생활 문제 풀어봤는데 지금 우리가 레벨 2까지는 상황 한 개를 위주로 다루는 상황을 다뤄봤어요. 근데 오늘 레벨 4, 5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황 같은 식에다가 한 개의 식에다가 상황 두 개를 집어 넣어가면서 변수 간의 관계를 따지는 그런 문제로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출되는 문제들은 한 개의 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보통은 두 개의 식 이상을 다루게 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꼭 레벨 4, 5까지도 도전을 해보시면서 기출문제는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가라는 것을 충분히 익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 영상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